자, 기본 도형 연습, 육면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법을 이용한 육면체 그리기와 그 다음에 육면체를 활용한 사물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투시가 보통 퍼스펙티브이고, 그 다음에 투시는 1점, 2점, 3점 이렇게 나눠지고, 또 이런 것들은 소실점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죠. 자, 우리가 투시라고 하는데 정신명칭은 투시 원근법입니다. 영어로 하면 퍼스펙티브이고, 이 기법은 중세시대 때 화가들이 화폭에 입체적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회화 기법이죠. 그래서 1점과 2점, 3점 소실점에 의해서 사물들을 배열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화면들도 마찬가지로 화가가 어떤 3차원 물체를 지금 보는 것처럼 화폭에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시 원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죠. 투시를 할 때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아이 레벨이라고 하는데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죠.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사진을 찍을 때 여러가지 각도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얼짱 각도라고 해서 사진빨이 제일 잘 받는 그런 각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라든지 인물, 어느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투시도에서 오면 이제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의 키보다 훨씬 높은 사물을 바라볼 때는 위로 쳐다보죠. 그래서 이때 보면은 여기 이제 박스로 표현하는 거 보면은 윗면은 볼 수 있고 아랫면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높이가 같은 경우에 얘는 윗면과 아랫면이 안 보이고 주로 옆면이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윗면과 아랫면이 안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키보다 작은 사물일 경우에 아래로 내려다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윗면이 보이고 아랫면은 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물을 표현할 때에는 또 특히 우리가 그리는 대상이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은 가급적이면은 윗면과 옆면이 보이는, 즉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이 뷰가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눈높이인 거죠. 그래서 눈높이에 따라서 따라 형태의 변화라고 했는데, 기존 형태는 변하지가 않죠. 단지 이제 2차원 평면의 눈높이에 따라서 사물을 표현할 적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물체 자체의 형태는 일정하지만은 보는 각도, 그러니까 눈높이에 따라서 다르게 묘사된다. 그래서 눈높이가 같을 때 올려다볼 때 내려볼 때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표현할 때도
어,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물을 표현하는, 보통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때도 우리가 다양한 뷰를 그려서 입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투시도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볼 건데요. 투시도는 마찬가지로 입체를 평면으로 구체화하는 도법이다. 그래서 지평선 또는 수평선의 소실점에 따라서 1점, 2점, 3점으로 구분된다. 1점, 2점이라는 건 소실점이 몇 개냐에 따라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소실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VP는 vertical point의 약자이죠. 그래서 1점 같은 경우에는 소실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면 뷰가 꼭 존재하죠. 그래서 사물이 이 소실점을 따라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수직과 수평은 평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면은 평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선은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점 같은 경우에는 수직 수평 중에서 수직 부분만 평행하죠. 수평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이 소실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3점은 평행 구간이 없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1점하고 2점, 3점은 사용하긴 하는데 너무 좀 투시가 왜곡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큰 사물,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리질 않기 때문에 주로 1점, 2점 투시를 많이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점 투시는 보는 것처럼 수평선을 긋고 그 수평선에 그 소실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원 포인트. 거기에 사물을 하나, 만약에 지금 정육면체다라고 하자면 정육면체에서 이게 정면부, 수직 수평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평행한 정면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수직 수평선이 아닌 선들은 소실점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런 선들이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보통 이 1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거리의 풍경화에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죠. 점점 갈수록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풍경을 그리고자 할 때 깊숙이 멀어지는 공간 표현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사용되는 투시도법이다. 그 실내 투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인테리어나 이런 데 보면 직접 사진을 가지고 찍어 보면은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원포인트 퍼스펙티브 그리드라고 해서 하나의 소실점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사물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죠. 근데 이 뷰 같은 경우에는 약간 2점 투시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 이유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좀 2점 투시에 가까운 사진이고, 이게 1점 투시에 가까운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연습을 해볼 때 뭐 하나의 수평선에 하나의 사물을 그리는 과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많은 사물을 그리고 연습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예, 하나의 소실점 예, 이거는 뭐 보면은 예, 소실점이 예, 이거는 좀 약간 좀 잘못됐죠. 예, 어디 볼까요? 이게 소실점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가고 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1.2C가 정면부여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정면부가 현재 없는 상태죠, 얘가. 예. 그래서 이거는 1.2C 아니고 그냥 2C 연습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약간 1점과 2점을 예. 3점을 섞어 놓은 듯한 2C 연습이죠. 예. 1, 2점, 3점 예. 2C 연습이고 이게 이제 1.2C 박스 연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소실점은 하나이고 이 소실점을 향해서 예, 9개의 그런 박스가 예, 이 소실점 향해서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예, 지금처럼 크기가 각각 다른 정사각형들 예, 정육면체들이 예, 공간 안에 이제 표현될 때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우선적으로 이게 정면부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가는 선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예, 가는 선으로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진한 선으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2C는 예, 아까 얘기했 뭐 1.2C하고 좀 다르게 소실점이 양옆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 거죠.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좋은 투시 도법이다. 그래서 높이가 낮은 제품에 주로 사용하고 인테리어 장면 등에도 흔히 사용된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수직만 예, 지금 보는 것처럼 예, 요 면이죠. 예, 요 면. 예, 요 면들이 요 면만 예, 평행을 이루고 나머지 면들은 지금 요런 면들은 여기 소실점을 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소실점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각도가 약간 좀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원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예, 수직 수평성이 평행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2.2C에서는 여기가 이제 60도니까 이제 30도가 되는 거죠. 예. 요 선이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보면은 각도 변화가 서서히 이렇게 각이
쓰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상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정유명체 상자, 제가 그 이 클래스에 이 주유명체 전개도를 올려놓은 이유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을 해서 접어본 다음에 정유면체를 보면서 돌려가면서 그리면 훨씬 더 이 투시 연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런 면들이 약간 소실점을 향해서 만나게끔 그려준다는 거죠. 이것도 약간 좀 3.2G가 현재 들어가 있는 사진이죠. 지금 보면은 수직선들이 평행하지 않고 결국은 또 계속 어디서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3.2G에 가까운 선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건 위에서 본 I 레벨이죠. 하나의 사물을 세 개의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을 그 눈높이에 따라서 지금 보는 것처럼 윗면이 아랫면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윗면이 보이게 되는, 보이는 그 눈높이에 따라서 윗면과 아랫면이 또는 위 아랫면이 안 보이는 또 정면 뷰. 그 다음에 항상 2.2시에서는 이런 수직선들이 평행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2.2시 연습도 마찬가지로 그 공간 안에 지금처럼 소실점을 두 개 긋고, 그다음 거기에 마치 이제 육면체가 공간 안에 떠 있는 것처럼 다양한 크기의 어떤 육면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크기의 육면체가 어디에 배치됐을 때, 이 위치에 배치되냐, 뭐 이 위치에 배치되었을 때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연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2cb 박스 연습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이 조금씩 하나 소실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주의할 거는 수직 수평선은 수직선들은 평행하다. 이거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2.2C 연습을 또 이것도 2.2C죠. 항상 2.2C는 수직선들이 평행한지 아니한지 그거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2C는 이제 아까처럼 3개의 소실점에 따라서 사물을 이제 그리는 거고, 평행 구간이 없다는 거죠. 수직선도 결국에는 하나의 소실점에서 만나게끔 그리는 거죠. 특징으로는 형태의 왜곡이 심하다. 그래서 이게 사물을 그릴 적에 왜곡이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별로 권장하지 않은 그런 투시고, 뭐 대신에 좀 약간 스케일이 큰 사물 같은 경우에 뭐 건물, 뭐 탑
이런 거일 경우에는 3점 투시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시 박스를 연습을 한번 해보고, 충분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투시를 활용해서 대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대상을 그리는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시 박스, 투시를 활용해서 대상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은 투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 다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1점 투시일 때는 정면부가 보인다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2점 투시일 때는 수직 수평선, 수직선만 평행하고 나머지 선들은 이제 하나의 소실점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점 투시는 수직 수평 구간은 없고 또 세 개의 그런 소실점에 따라서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물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반인데 1점 투시, 2점 투시 이렇게 나와 있고 3점 투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뭐 사물을 그릴 때는 1점과 2점 투시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표현할 때는 처음서부터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거는 또 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큰 형태에서 부분적인 묘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육면체를 투시 박스에 육면체를 그리고 나서 약간 세부적으로 형태를 잡아가는 그런 방법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사물이 의자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전체적인 게 이제 크게 박스가 2개 있다고 가정하고 또는 박스 하나에 지금 이렇게 등받이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져 있는 모습, 대략적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물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점 투시에다가 뭐 박스가 아닌 뭐 의자를 올려놓았다 라고 가정한다면은 마찬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투시 박스를 먼저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투시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사물을 디테일한 부분을 그려나가는 부분이 할 수 있죠. 그래서 1점 투시는 항상 눈에 강조하지만은 정면부가 항상 보인다는 거, 그거를 알아줬으면 하고, 2점 투시는 수직선만 평행하다는 거. 그리는 과정을 제가 또 인터넷에서 좀 잠깐 참고해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선에 대해 보조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소실점을 이어주는 가상선, 가상선을 그리고 난 다음에 대략적인 크기를 수직선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하게 그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조선들은 가급적이면 연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물은 좀 진하게 좀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서부터 뭐 묘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큰 크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묘사를 들어가 줘야겠죠.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또 이게 이런 가상선들이 들어갈 텐데 너무 가상선을 진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또 사물과 관련된 선들은 더 진해져야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가상선을 연하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정선이나 선들은 가볍고 연하게 그리고 대상과 관련된 거는 더 진하게 그리면 진하게 그린다. 또 투시에 맞게 추가 사물을 또 마찬가지 그 주변에다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시를 활용해서 사물을 그릴 적에 항상 가상선은 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사물은 약간 진하게 했는데 사물에서도 보면은 이런 안쪽에 있는 라인과 바깥쪽에 있는 라인 차이를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물체 형체에 해당되는 외곽선들은 좀 더 굵고 진하게 하고 이 안쪽에 있는 라인들은 좀 연하게 해줘야지 약간 평면상에서 입체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사물 묘사하는 방법은 스케치를 할 때 영상에서도 소개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그 데생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다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큰 형태에서의 비율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분할,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서부터 세부적인 걸 하지 말고 큰 형태를 먼저 잡고 작은 거를 분할하는 연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시 원리를 이용해서 육면체만으로도 사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투시 박스를 가지고 투시 박스를 분할한다든지 연장한다든지 해서 큰 형태에서 작은 형태, 또 그 형태는 어떤 투시가 어느 정도 적용되어 있는 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그릴 적에 투시 박스를 활용하는 이유가 사물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눈높이, 이 사물이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높이랑 거의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TV가 우리의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윗면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근데 이거를 너무 사물을 우리의 눈높이보다 높게 그리면은 약간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크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사물의 크기에 맞게끔 눈높이도 고려해서 작업을 사물을 그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투시 박스를 이용해서 큰 거에서 세부적인 묘사로, 그 다음에 투시선이 적용되어서 약간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처음서부터 이게 물론 잘 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는 이게 소실점으로 이런 선들이 가야 되는데 어긋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의식적으로라도 만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면이 수직 수평이 평행했었고, 그 다음에 2점 투시에서는 수직선만 평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3점 투시는 이제 너무 왜곡이 심하다는 거. 그래서 왜곡이 심할 정도로 투시를 주면은 안 된다는 거. 그것만 명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염습과 관련된 영상은 그 이후에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영상은 이제 작년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인데 그걸 보면서
뭐 연습을 진행하면은 될 거예요. 예.